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지금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박상현, 박상병 박사, 여론조사 기관이죠.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병희 상무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망해 가지고 네.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지방선거 관련된 것도 네. 있고요. 박근혜 정부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 하나씩 보면서 좀 여러분의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죠. 네, 일단 52.9%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고요. 37.7%가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아직 더 많은데 지지율은 뭐 지난해 여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긍정적인 여론 52.9%는 뭐 네. 50%좀 넘었어서 뭐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인데 네.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겁니다. 어. 37.7%는 기존에 볼 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여론. 그러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에는 그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보층을 많이 갔거든요. 좀 더 두고 보겠다. 네.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한테는 일종의 작은 어떤 아픔이 될 수 있는 국민 여론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레일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진영과 진영이 좀 결집한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3위 정도, 53% 정도의 뭐 성적표라면 첫해 치고 그렇게 뭐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김영삼 봐지고. 정부 이후에 역대 3위라고 예, 합니다. 역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거보다 더 높았고 그렇죠. 그 뒤로는 이거보다 낮았다고 근데 다만 이제 DJYS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예. 문민개혁이나 IMF라는 거, 그러니까 거대 아젠다가 그 시대는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별 그건 없죠. 없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공기업 개혁 문제, 코레일 노조 문제에 대해서 양진영이 결집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봐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14년 한 해인데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작년에 주가가 한 뭐 45% 정도 오르고 일본도 한 40% 이상 올랐는데 우리는 한 자릿수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네. 역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다음에 모두의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네. 뭐 이런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 한 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뭐 내년 지방선거는 경제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하고요. 네. 오늘 그래서 서울시장 비롯해서 주요 광역단체장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부터 하나씩 보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조사 결과는 여러 신문들이 내놨는데요. 자, 먼저 보시죠. 네, 새누리당에서 뭐 거론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후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해훈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아, 새누리당이 아니군요. 네, 앞에 세 서울시장으로.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로 네.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민주당이고요. 후보가 될 것이 뭐 거의 네네. 확실시돼 보이고. 또 안철수 신당에서 나올 만한 후보로 이계환 전 의원이 꼽히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자, 수치를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요. 제 기억에 세 군데인가 조사가 나왔는데 네네. 전부 박원순 시장이 어쨌건 앞서는 것으로 가상 대결에서 앞서는 네. 것으로 나왔거든요. 자, 나왔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죠. 네. 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35.1%,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이 50.1%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상 대결도 볼까요? 정몽준, 나경원, 나경원 박원순이 전 먼저 의원 나왔는데요. 32.4%,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시나 앞서고 있죠. 55.2%. 네, 여기는 폭이 더 벌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폭이 좁은 후보가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후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 40%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50.2%로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여권에서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은 정몽준 의원이라는 사실이 답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네. 10%포인트인데, 이거는 차이가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탄이라는 후보가 딱 압축돼 있지 않습니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산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 한 곳으로 결집될 경우에는 표가 싹 쏠립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나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앞서가는 쪽에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정몽준 후보가 된다고 얘기하면, 후보로 된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박빙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요 여론조사만 보면 그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승패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로 봐지진 않습니다. 이제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문종 그 새누리당 총장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서울시장 공약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예.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네. 두 번째 허허실실 전략으로 가겠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당분간은 우리 후보가 누군가는 베일에 좀 가려놓고 박원순 시장의 허점을 공격하는데 좀 주력을 하겠다 이래 봤는데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 천만 도시 시장은 성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문재인 의원이 부산에서 북콘서트 할 때 박근혜 정부 1년의 성과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청계천의 이명박, 뭐 디자인 서울의 오세훈처럼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약점이 되겠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지난번에는 공성을 했지만 이제 수성을 해야 됩니다. 성을 지켜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새누리당이 총공세에 나섰을 때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선거 구도가 결정이 안 돼 있죠. 안철수 신당이 당의 형태로 나올 것인지 또 서울에 공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중반기만 하더라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해서 이제는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여론조사 나온 것 같아요. 몇몇 경쟁력 있는 이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실제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물론 이제 선거 당시에 구도가 중요합니다. 또 그때 이슈가 뭐냐? 그때 또 철도 문제냐 뭐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더 격차가 좁혀진 네. 5%포인트 정도 그렇습니다. 네. 좁혀진 조사 결과도 있었고 이상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또 다른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좀 전에 보도된 거 말고 네.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동아일보요? 그 결과인데요. 네. 거기서는 그 안철수 신당을 대비했을 때 네. 이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있고요. 또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그 실제 후보를 가상 대결에 그 이계한 후보를 대입해서 가상 대결을 펼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결과를 보면 박원순 후보가 38.4%, 네. 그다음에 그 정몽준 후보가 33.4%로 해서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계한 후보는 35%가 아니라 13%입니다. 지금 자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아, 잘못됐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13% 정도 해서 35%가 아니고요. 13%. 예, 13% 정도 해서 그 3자 대결 시에도 박원순 그 현 시장이 그 앞서고 있는 거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개별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정당 지지율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재 정당 지지율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최근에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요. 네. 새누리당 40.4%. 이게 마크로밀 엠브레인 문화일보하고 같이 조사하신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결과인데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15.2. 이건 안철수 신당이 대입되지 않은 거고요. 네. 안철수 신당이 대입된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이 40, 안철수 신당이 26.8, 민주당 12%, 네. 무당파가 여전히 그래도 18.9%고요. 자,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상무님?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변동이 2% 없다는 정도. 점이고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3% 정도가 빠집니다. 빠지고 그 무당층에서 대부분 안철수 그 신당 쪽으로 많이 지지세가 몰려가는 그런 형국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20, 30대 같은 경우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평균 한 25% 정도의 그 지지율에 그 호남과 그다음에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에 큰 선거를 지금 6개월 앞두고 있는데 네네. 무당파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요. 41.8. 이거 아주 좀 짚어볼 대목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무당파층이 많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무당파층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는 대거 굴러간다는 절반 겁니다. 가까이가 옮겨가는. 대거 굴러간다는 네. 거.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민주당 지지층이 쑥 빠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제3의 정당이 좌표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뜨면 정말로 민주당은 고민인 거예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뭐 안철수 신당이 아무래도 뭐 새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기대감이 뭐 작년부터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게 제도권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 그러니까 무당파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총론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당의 정치적인 환경은 조성돼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 있는데 강론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사람이 신당이 되느냐, 인물 문제, 또 새로운 노선이 과연 뭔가, 새정치 구체적 내용이 뭔가가 나왔을 때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최대의 변수는 역시 신당 형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정된 바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남에서는 뭐 어찌됐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새정치 형태로, 정당 형태로 하든 새추위, 새정치추진위원회로 하든 민주당과 이제 안철수 세력 간의 쟁표가 예상이 되지만 네네. 수도권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안철수 의원과 3자 대결을 했을 때 안철수 세력의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반드시 야권표만 깔아가느냐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새누리당 후보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6월 지방선거의 최고의 그 변수는 역시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정당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수도권에서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 그 그래픽이 잘못 나와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 아까 3자 대결 가상했을 때 네네.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제일 높게 나온 걸로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그리고 이재한 전 의원이 나온다면 13% 포인트 정도를 38대 33대 13. 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 가상신당의 지지도가 높은데 후보로서 이기안을 냈을 때는 13%확 떨어지잖아요. 네. 이 문제에서 안철수 정치 추진의 딜레마가 있다. 예.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한 10명쯤 돼가지고 네. 서울시장도 나오고 경기지사도 나오고 뭐 나 나온다면 손오공처럼. 이 숫자가 따라가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안철수로 표현되는 새정치와 그걸 담보하는 구체적 인물 간의 간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아마 좀 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네. 호남 지역에서의 가상 여론조사 대결이겠죠. 결과인데요. 네. 광주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광주 지역이 있습니다. 자, 광주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중앙일보가 조사한 거죠. 강훈태 현재 시장은 강훈태 시장 민주당 후보로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보시죠.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라고 네. 동아일보에서 물었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31.4% 새누리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아직 창당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16.2%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8.7% 나타내고 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과연 이것이 실제 표로 갈 것이냐를 제일 주목해봐야 될 네. 만한 그 바로미터가 이 지표가. 호남인데요. 네, 더 이상 뭐 민주당 지지 기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광주 나오네요. 광주시장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중앙일보 리서치 결과인데요. 강훈태 의원이 37.7% 네, 시장입니다, 현 시장. 네. 그리고 윤장현 후보가 나온다면 44.2%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윤장현 후보 이분 네. 아주 지명도가 높은 분입니까? 광주 지역에서는 뭐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지명도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또 다른 그 후보를 대입한 건데요. 네, 민주당의 강훈태 후보가 나온다면 38.2% 지지하겠다. 예, 안철수 김성호. 신당에서 김성호 후보가 김성호 전 나온다면 의원 네. 42. 이래도 이기거든요. 다시. 이 정도 되면 8%. 광주에서는 네. 민주당 긴장이 아니라 네. 위기인데요, 보니까. 위기고 지금 안철수 신당이 아직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네. 안철수 신당은 아직까지 실체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대해서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실체를 가지고 뛰어들면은 이건 상당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 같고 어느 후보가 나서더라도 이긴다. 이게 윤장현 만약에 예비 후보 뭐 후보가 치면은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시민운동소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만은 김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소 그쪽에서는 지역적인 색깔이 덜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구도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호남 민심, 특히 광주의 민심은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기초의원이나 뿌리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의원들 수십 명이 지금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단순히 그 이미지만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실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기둥이 좀 무너지는 소리가 좀 들리는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위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위기는 이 성적표가 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재밌는 것이 국회의원은 여야 할 것이 한 가지 관심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총선은 멀리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5% 정도 내외의 민주당의 12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방선거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어쨌든 호남에서 민주당의 야성이 무너지는 소리는
크게 들리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위기감에 봉착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 연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호남에서요? 네. 대결합니다. 호남에서 연대하는 순간에 안철수 신당 다 신당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선택은 민주당이 아니라 안신당이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안 하죠. 네, 안신당이 안 하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저기서 이제 만약에 충돌을 해서 네.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여기서 일으키는 바람 가지고 안철수 신당 말 그대로 태풍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태풍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 직장이 연대하고 그러면은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다음에는 우리가 흡수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신당은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제가 전략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후보를 내는 쪽도 있고 안 내는 쪽도 있을 것 같고 낸다고 하더라도 연대를 하는 쪽도 안 하는 쪽도 좀 다양한 전략을 펼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만큼은. 그러니까 협력과 경쟁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지금 이 결과가 광주에서는 안신당한테 높게 나왔는데요. 네. 또 전남지사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지사가 이제 삼선했기 때문에 못 나오고 민주당 후보, 안신당 후보가 같이 나왔을 때 네. 거기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 가상했을 때 네. 더 높게, 꽤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자, 이상무님은요. 지금 이런 광주시장에서의 가상 대결 이 조사가 이 결과가 이런 수치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또 선거 시작하면 역시 그래도 민주당에 밉더라도 한 표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호남 지역 내에서는 그 연대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치열하게 안철수 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에 치열한 격전이 예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그 약진이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신당 쪽에서 가장 후보나 그 물망에 오르는 쪽이 이제 광주 쪽이고요. 호남 쪽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물이 선거에서는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인 지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현재는 이제 가상에 불과하고 예. 실제 그것이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나 지지세가 확산이 되려면 그 각 지역의 수도권이나 특히 수도권에 유력한 인사가 같이 동반이 됐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앞서 잘못 그 수치가 잘못 보여드렸던 서울시장 3자 대결 다시 한번 수정된 수치를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정하고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3자 대결 중앙일보에서 가상해서 조사한 건데요. 네,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의원이 나온다면 33.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38.4%가 가장 많이 지지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신당에서 이계환 전 의원이 후보로 나온다면요. 13.4%의 지지율을 보일 것이다라고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상무님이 계신 마크로빌 네.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어제 대선 주자 좀 네. 멀긴 합니다만은 네. 4년 뒤의 얘기입니다만은 네. 대권 주자 호감도에 대한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자 그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호감도입니다. 반기문 총장 26.2%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 17.6%, 문재인 민주당 의원 12.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그 마이너리그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쭉 나옵니다. 정몽준 의원 6.0, 박원순 시장 민주당 5.5, 손학규 고문 3.5. 참 손학규 고문도 참 잘 안 오르고요. 김무성 의원 3.0, 김문수 지사 2.6, 김황식 전 총리 1.7. 안희정 지사도 의외로 굉장히 좀 높지가 않은데요. 2.3%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상무님 조사하신 분으로서 네네. 어떤 점이 특징이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 예. 보십니까? 문화일보와 이제 공동으로 저희가 지난 추석 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요. 세 차례 9월과 11월 초, 12월 말에서 세 차례 조사 결과는 반기문 총장이 네. 단연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아까 문재인 의원이죠. 문재인 네. 의원이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추석 이후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단독 2위로 가다가 요즘에 이제 그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5%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국내 전국 얘기하는데 유엔 화면이 나오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뭐 이 조사는 우리가 신년에 토중 비결 보잖아요. 네. 뭐 인생이 토중 비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재미로 한번 보는 이상은 아니다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에서 뛰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나오고 아니, 문재인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대선에 이기를 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막연한 얘기는 지금 아닌 거예요. 일반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도 이 4년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정치 국면에서 4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건 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지고 그냥 시청자분들이 재미삼아 뭐 반기문 총장도 있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조사를 했던 같이 하시는 그 문화일보의 천영식 정치부 기자 출연했는데 그분의 코멘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건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20% 이상을 얻었었던 후보들 중에 실제로 나중에 선거에 어떤 식으로건 뭐 최종 출마는 안 했더라도 선거 전에 뛰어들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제 기억에는 고건 총리 전 총리.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만은 어쨌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러니까 취지였거든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판 총장께서는 주변에서. 뭐 여러분 뭐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네. 판 총장님도 사람인지라 또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권에서도 지금 보니까 메이저리그에 한 명도 없어요. 네. A급 투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권에서는 반기문 총장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대선이거든요. 네. 임기도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이제 재밌는 결과는요. 새누리당 지지층에 있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그 그렇죠. 지지도가 32%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정몽준 의원이 11%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뭐 이거는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뒤의 일이지만 당장의 그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역설적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당장 마음을 줄 곳이 그렇죠. 마땅치가 않다. 예. 반 총장 빼고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 2위거든요. 네. 반기문 총장은 3위로 쳐져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반 총장이 아닌 누군가 여권 후보가 결국 나온다면 그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대선은 네, 어쨌든 네. 한국 정치 지형은 1대1 구도로 치러진다 보면 양진영이 결집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이제 기본표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네. 문제는 뭐 대통령은 한 시대 정신이 만드는 것이니까 4년 뒤의 시대 정신이 뭔지 또 그 당시에 국가의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또 뭐 변수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정 비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이거는 이제 같다는 생각이 대선 듭니다. 때 투표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느 쪽에서 이제 나선다고 하더라도 호감도가 좋은 사람이 나설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경쟁에서는 한 3%에서 5%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자, 4년 뒤의 얘기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당장 2014년의 한국 정치는 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 좀 서로 대립만 하지 말고 네. 서로 좀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항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로 입장을 수용하시면서 토론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새해 첫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